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길고요. 1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실시간 채팅방에서 채팅하면서 같이 보시거나 끊어서 보셔도 상관없는데,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기냐 하면은 저희 프로듀서 DK 채널 주최로 소니 M9 프로페셔널 인이어에 대한 그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봤습니다. 여러 방면의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 또 이분들이 전부 소니 M9을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의 굉장히 롱텀 사용기가 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따로 리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서 준비가 사실 좀 미흡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녹음 같은 경우는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채워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요 소니의 A10 녹음기 하나로 전부 녹음을 했더니 살짝 오디오가 아쉽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굉장히 긴 영상이지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편집을 심하게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 좌담회 구경 왔다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한 정리된 요약본은 소니 블로그 페이지에 올라갈 거니까 그쪽에서 정리된 버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성원을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기획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건의사항 등등 여러 가지는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좌담회 함께 참석하시겠습니다. 진행해 주실 거죠? 네. 소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멀쩡한 반가워. 오늘 그 IR M9 관련돼서 실제로 전문가분들의 사용 소감? 그런 좌담회를 한번 갖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제품을 어떤 느낌이 좀 있는지 저희가 좀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싶고요. 저희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한 이제 프로페셔널 인이어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실제 사용자분들과 또 전문가들의 이제 그런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어떠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좌담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주인장이신 분께서.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프로듀서 DK입니다. 프로듀서 DK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노라조 프로듀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가장 유명한 소니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M9 리뷰는 이미 한번 했고요. 좀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커라는 팀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이준호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영화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폰 제품을 측정을 통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영디비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호라고 합니다. 네. 본인은 소개 안 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저는 소니 코리아에서 오디오 팀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많이 알려진 얼굴이에요. 요즘 저 사람 또 나온다고 맨날 카페에. 저희 요번에 BSK 2018 하면서 네. 유튜브 아저씨다라고 막 프로듀서 DK에 나온 아저씨다 막 이렇게 얼굴이 직접적으로 팔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좀 다른 방송도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와주세요. 매출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이제 오늘 주제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먼저 소프트하게 평소에 이제 듣는 음악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싶어요. 평소에 이제 본인들이 듣는 음악 장르라던가 안 듣는다 그러면 또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은데 DK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음악들을 좀 많이 들으십니까? 노라조 음악.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듣는 편인데, 아무래도 가요나 요새 동요 작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팝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리듬감이 있고 파워가 좀 센 것들 위주로 들어요. 요새 곡들이 대체로 리듬 없는 곡, 발라드 곡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리듬이 굉장히 센 편이어서 요새 좀 그런 쪽 위주로 모니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음이 굉장히 강한 쪽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최근에는 리듬이 있는 음악들 말고도 이제 스코어나 일반적으로 킥이나 베이스가 가지는 저역 말고 이제 서브로우라고 하죠. 조금 더 낮은 저역이 강조되는 음악들도 많이 듣고 있고. 영화 음악 하고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최근엔 바하를 가장 많이 듣는 뜬금없지만. 뜬금없이? 그렇습니다. 벙커 작업하고 계시는데 바하를 들어요? 네. 마음 평화를 위해서. 개봉작 홍보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12월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어폰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데요? 자기 PR 해도 됩니다. 캐스커 만세 해주셔도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가 테스트 음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룬5 곡 같은 거,
몇 가지 있고 그거를 이어폰 딱 들으면은 주파수가 대충 그려집니다. 항상 듣는 노래. 네, 항상 듣는 노래 인간 측정기. 맞아요. 몇 가지가 있고 뭐 여성 보컬, 클래식, 재즈 그런 식으로 딱 순서가 있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어폰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무슨 노래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명호 대표님하고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면은 점점 저희는 리뷰 위주로 하다 네. 보니까 자기 취향이 사라지고 맞아요. 남의 취향 맞추는 걸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즐겨 듣는 음악이랑 모니터할 때 듣는 음악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네. 저희 그리고 시스템 처음 사면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트는 음악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있죠. 고정적으로. 딱 있죠. 정해져 네. 있죠. 그런 게 똑같은 음악을 계속 틀어야 그 비교가 되니까 고정적으로 트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혹시 테스트로는 어떤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잘 써먹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믹스를 듣고 싶을 때는 로빈 시크의 백투게더를 좀 복잡한 믹스에 많이 듣고 저음을 듣고 싶을 때는 그 비욘세, 윤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테스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덕션의 음악들을 맨 처음 들어봐요. 최근에 M9을 테스트해 볼 때는 그 카터스, 제이지와 비욘세가 같이 작업했던 그 앨범 최근에 나왔는데 그 앨범을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좀 아날로그 믹스 시절의 바이블 같은 앨범이죠. 그 마이클 잭슨의 댄저러스를 들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을 좋아해서 그렇게 좀 많이 비어 있는데 또 그런 만큼 디테일이 좀 많이 느껴지는 음악들 또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이제 저희 음악을 들어보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들었고 믹스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음악이니까 그걸 들어보면 대충 이제 성격이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형 솔로 앨범 되게 많이 들어요.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오디오적으로 되게 좋은 앨범이에요. 형이 솔로 앨범 내신 게 있거든요. 네. 주노라고. 왜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테스트용으로 좋던데요? 네,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테스트 음원이 됐습니다. 대표님은 네, 저 같은 경우 메인 곡이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 딱 들으면은 저음부터 중역대, 고역대까지 딱 파악이 되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곡으로 뭐 해상도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페스트하는 곡들이 또 있고요. 여성 보컬 곡 추천해달라고 되게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저 최근에 그런 그래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댓글이 왜 이렇게 많지 그 얘기가? 아, 남자 구독자가 많아서 그런지 여성 보컬 곡 좀 추천해달라고 테스트용 그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 테스트용으로 남자 보컬과 여성 보컬이 뭐가 다른가요? 여성 보컬 대역이 잘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예전에 보면 이제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그랬죠. 거 되게 추천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한 4kHz 정도가 좀 많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 딱 예.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런 밸런스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되게 재밌네요. 저는 이제 판매자 입장이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도 하면은 테스트 음원을 이제 본인들이 갖고 오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클래식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클래식을 많이 듣는 건 아닌데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되게 대편성이 돼 있는 그런 클래식 음악을 갖고 와가지고서 들으시더라고요. 차이코프스키 많이 듣죠. 그게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지,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니, 근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제가 안 해서 다행입니다. 승환이처럼 십자가를 미는 거 아니야? 그게 어느 연도에 레코딩된 거냐에 따라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는 클래식은 사실은 되게 옛날에 레코딩된 거라서 네. 그게 지금 나오는 제품의 스탠더드에 부합하냐라면 저는 사실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라거나 전체적인 해상도라거나 입체감 면에서 이게 모니터가 될 수 있을까? 모니터의 용도로 최근의 기기들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선입견들이 좀 있는 게 클래식에 굉장히 그 많은 물량을 투입해서 레코딩을 한다라는 선입견들이 다 있어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네, 의외로 그렇지 않고 실제로 엉뚱하게도 뭐 요새는 뭐 가요 녹음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물량 투입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영화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그 잘 통제된 상황에 만들어진 음반이 테스트로는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나 보겠네. 나 너무 말하는 거 아니야? 막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음을 추구한다라는 얘기들을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네. 많이 하시면서 예를 들면 막 스피커가 좋은 공간 같은 데 가면 막 바브라 스트라이잔드 이런 거 틀어놓고 정말 목소리의 숨결까지 느껴진다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70년대 레코딩 기술로 목소리의 숨결까지 느껴지거나 원음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레코딩이 아니었거든요. 그 시절의 음반들은. 근데 그거를 좀 발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물어보.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거들어. 그래서 사실 일본에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서 거기 이제 다 음향실이 있거든요. 음향실이 있어서 이제 음악을 들려주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선정한 가장 좋은 테스트하기 좋은 음악 같은 걸 이제 들려주는데 예상외로 클래식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네. 거의 듣는 거는 좀 보컬이라던가 역으로 EDM 쪽을 조금 많이 들려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들려주냐 했더니 사실 고음 쪽이라던가 정말 극저음 쪽이라던가 이런 거는 클래식보다는 이쪽을 듣는 게 맞습니다. 좀 더 맞습니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최첨단 하이테크 테스트 하는데 하이테크 음악 틀어야죠. 그러면은 다른 질문인데 이 테스트하기 위한 음악들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정말 즐기는 음악들은 따로 있으세요? 편히 쉬기 위해서 듣는 음악. 저 같은 경우는 요새 80년대 음악에 꽂혀 있어서 계속 80년대 음반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시티팝이 또 좀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시티팝도 많이 듣는 편이고 국내 음반도 많이 듣는데 국내 음반 80년대 건 들어보면 사실 뭐 사운드적으로 뭐가 좋다던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곡의 뭐 감성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지금에 참고하기에도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바흐 말고 또 들으시는 게 있으시죠? 저도 80년대 음악들 시티팝 이전에 저는 약간 아이돌 음악, 여성 아이돌 음악 이런 걸 최근에 좀 들었고 일본 아이돌. 네, 나카모리 네. 아케나 같은 좋아요. 들었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의 헤비메탈 음악들을 정말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안 듣다가 최근에 다시 좀 들어보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영향 아닙니까? 아니 그쪽은 아니고 슬레이어 같은 팀. 슬레이어. 네. 네, 저는 여기 오면서도 그거 듣고 왔어요. 요새 갑자기 저도 메탈리카 듣고 막 이래요. 네,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네. 쉴 때 듣는 음악이 따로 있으시죠? 그냥 이제 주로 차에서 듣는 음악 같은 경우는 영국 밴드 음악 많이 들어요. 콜드플레이나 뮤즈 그리고 오에시스 같은 밴드 음악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쉴 때는 제가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음악들을 듣게 되는 일부러 좀 그런 것도 네, 약간 있어요. 그런,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계속, 그러네요. 계속 맨날 일하고 있는 거랑 네. 반대 성향의 거를 좀 듣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밴드들 그런 걸 제가 들으면 와, 저런 거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치, 약간 그게 형은 있어요. 이제 그거 하고 싶은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일이 돼버리니까. 네. 저 비슷한 질문을 엔지니어한테도 하거든요. 예. 음악을 뭘 듣냐 그랬더니 일단은 되게 다양한 장르의 막 엔지니어가 막 50대가 넘었는데 일본 아이돌 음악을 듣고 있대요. 요즘 이제 그게 대세이고 트렌드가 있으니까 트렌드에 맞는 헤드폰을 이제 만들자. 그런 약간 소니의 그런 소니 뮤직을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만드는데 그러면 쉴 때 어떤 걸 듣냐 그랬더니 쉴 때는 음악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듣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져가지고 쉴 수가 없다고. 엔지니어들은 그럴 수 있죠. 네. 비슷하게 원하시는 음악을 공감되네요. 들으면 아무튼 그럼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뭐 브랜드에 대한 뭐 그런 선호조사는 아니지만은 평소에 그럼 어떤 좀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만드실 때 작업하는 장비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쉴 때에는 또 어떤 걸로 음악을 듣는가? 뭐 헤드폰도 좋고 스피커도 좋습니다. DK님은 평소에 작업할 예. 때 어떤 걸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면 곤란한데. 네. 소니로 많이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소니 많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갖고 있는 게 죄다 소니인데. 요새는 사실은 저는 듣는 거를 쉴 틈은 없어요. 리뷰 요청이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이어폰 듣고 있고 제가 요즘 작업할 때는 기존에는 사실 10몇 년간을 계속 모니터 스피커를 중심으로 음악을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제가 하이파이 스피커로 아예 작업을 해요. 그것도 완전 플레인지 막 대형 사이즈 것들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저희 스튜디오에도 저 보컬 소프라 3를 쓰고 있고 비싼 거. 제 개인 작업실에는 BMW 802D를 쓰고 있는데 전부 다 큰 사이즈로 간 이유가 점점 디테일을 듣고 싶고 좀 더 뭐랄까 감상자 취향에서 제가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무미건조한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작업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음악 듣는 거를 요즘 굉장히 꺼려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하이파이 스피커들에서 들려오는 걸 듣고 저도 한번 감상자 입장에서 한번 음악을 좀 느껴보자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면은 예. 서로 만들어진 모니터링 스피커를 하면서 하는 거랑 하이파이라서 하는 거랑 음악적인 결과물이 혹시 바뀌나요? 근데 모니터링 스피커를 갈아탔을 때하고 비슷한데 모니터링 스피커를 교체를 해도 처음에는 감을 못 잡아요. 어차피 자기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파이 스피커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거기에 귀를 적응을 하게 되면은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근데 좀 얘기하신 거랑은 다르게 예. 제가 경험을 했던 하이파이 스피커나 헤드폰 이어폰 같은 거를 듣다가 그 녹음실에서 이제 네. 모니터 환경에서 딱 들어보면은 오히려 더 약간 좀 더 저음이 많고 고음도 좀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양적인 문제는 네. 브랜드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네. 저는 있다라고는 보고요. 양적인 문제 외에 사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게 들리냐 안 들리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저음이 많이 들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대역이 들리냐 안 들리냐가 더 중요한 문제여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 스피커는 마치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네, 있는 듯한 전반적으로 막 소리가 튀어나와 있는 느낌. 다 제 코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꾸로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뭐 공간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놓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모니터 스피커로 나오는 것들이 다 사이즈가 포맷이 작은 게 네. 많죠. 큰 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좀 못 듣게 되고 가는 것들이 거꾸로 생기더라고요. 캐스커님께서는 작업하실 때 어떠한 네. 걸로? 저는 작업할 때 베어풋의 마이크로메인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헤드폰을 많이 쓰진 않는데 몇 종류 썼던 게 지금 단종된 됐을 텐데 이제 소니에서 나왔던 DJ용 헤드폰이 하나 네. 있었었고 7509, 7506 이런 모니터 계열의 헤드폰들 DKC한테 양도받은 네. 제나이저의 HD800 그리고 M9 최근에 M9으로 모니터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 정도 쓰고요. 그냥 일상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저는 소리만 나면 된다라는 주의라서 사실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DK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일을 하지 않을 때 음악을 들을 때는 최대한 일상적인 환경이 좋은 것 같아서 되게 조그만 블루투스 스피커도 상관없고 TV에서 나오는 것도 상관없고 전혀 그냥 소리만 나면 돼요. 아무렇게나 듣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 어떤 걸로? 저는 작업을 안 합니다. 네. 아니 뭐 음악 작업 안 하고 측정 작업도 작업 측정 아니잖아요. 작업. 측정 작업. 측정 작업. 제가 마이크를 최신형 비싼 장비를 하나 씁니다. 책상에 세팅되어 있는 거는 그 베이어 다이나믹의 T1이라는 헤드폰이 세팅되어 있고 그 외에 이어폰들은 그때그때 뭐가 딱히 없어요.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제일 많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네. 종류로는. 네. 집히는 거 할 때 소니 집혔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집혔는데 소니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는지에 대해서 개인 내용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M9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야 되나? 제품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M9 많이 파셨잖아요. M9 많이 팔았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히트 상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쁜 소식 광고. 저희 M9이 출시를 하고 나서 시장 조사 기간. 네, 어디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시장 조사 기간에 직접 말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서 50만 원 이상 유선 이어폰. 보통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저희가 수량으로는 47%, 오! 금액으로는 43%. 오. 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해서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정품 등록 이벤트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SSD 250기가짜리 그거랑 또는 또 이제 스피커 SRS HG10이라고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되는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구매하십시오. 네. M7 사면은 거의 뭐 한 반값 네. 정도 되는. 네. 제가 사실 M7은 더 좀 밸류가 낮은 거를 하고 M9은 더 밸류가 좋은 걸로 하고 원래 보통 이렇게 기획하거든요. 그게 원래 맞는 거고. 네, M9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M7은 센 거를 똑같이 넣습니다. M9 파는데 제가 일조했는데요. 네, 일조해서 네. M9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M7이
아, 슬픈 이야기냐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추천해달라고 하면, 가까운 사람들 추천해달라고 하면 M9을 더 추천하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성비 따지고 이런 가격은 아니잖아요. 가격대 자체가. 그렇죠. 그래도 그냥 비싸면 좋은 거 사라고 네, 그렇게 말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M7이랑 M9이랑 어떤 게 차이가 나는가? 기분이? M7하고 M9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딱히 제가 그냥 만약에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들었다고 했을 때는 심각하게 뭐가 차이 난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향도 좀 두 개가 비슷한 편이었었고 만약에 밖에서 그냥 청음샵 같은 데서 들었다면 그렇게 큰 차이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주 조용한 제 공간에서 두 개를 나란히 1대1 비교를 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M9이 좀 디테일이 좀 더 낮고 뭐 그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밸런스 잡아놓은 건 저는 사실 이번에 M7, M9이 좋았던 부분은 딴 게 아니라 뭐랄까 잘 잡힌 밸런스에서 전대역이 좀 고르게 잘 들렸다라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원래 뭐 엔지니어의 의도는 이게 모니터링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원래 그 다른 스피커를 고를 때나 그냥 감상용 헤드폰을 고를 때도 좀 그런 포커스로 좀 많이 골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감상용으로 쓰고 있는 편인데 그 밸런스 어떤 분들은 저음이 좀 과하지 않냐라고 얘기 많이 하세요. 모니터용 치고는 저음이 과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캐스커 형님도 MM35 쓰고 계시고 저도 회사 녹음실은 MM45를 쓰고 있는데 요새 최근 트렌드 그러니까 최근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것들 접해보시면 그것들도 트렌드가 저음이 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요새 작업자들 중에 서브우퍼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음 모니터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M9, M7의 밸런스가 그거에 맞게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사람들 요새 선호도 조사 같은 거 해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음 센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제가 분명히 리뷰 같은 거 할 때 소개할 때도 이거 좀 저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이거 좀 저음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어떤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옛날 같으면 수년 전에 나왔던 모니터 제품들은 이런 밸런스가 아니에요. 전혀 뭐 타사 제품들도 그렇지만 다른 회사 제품들 모니터들 들어보면은 되게 차갑고 저음이 좀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모니터 트렌드인가 보다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대표님께 좀 측정치에 대한 일단은 측정치보다는 저도 이제 기존의 모니터링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경우 봤을 때 DK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음 빠지고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딱 들었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밸런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 들었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 이거 대박이다고 밸런스가. 좋아하는 밸런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제가 좋아하는 밸런스는 측정치상으로 저역대에서는 저희 타겟 놓고 봤을 때 저역대가 한 5dB 정도 올라가고 한 3, 4kg 정도는 좀 빠지고 그리고 한 90kg 이상 대역에서 또 좀 올라가고 그런 패턴을 좋아하는데 실제 측정해보니까 또 딱 그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M9이나 M7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BA 하나 차이가 딱 있어요. 네. 슈퍼 트위터. 그 슈퍼 트위터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9kg 이상에서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 5kg부터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도 고음의 차이가 살짝 있는데 저희 영디비 사이트 회원들 같은 경우는 M7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중저음이 조금 더 강조된 M9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M9의 그 고음이 되게 피곤하고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다른 제품에 비하면은 예, 뭐 개인 취향적인 영역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모니터링이라고 딱 나왔는데 너무 딱 제가 선호한 밸런스가 딱 나와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그 점에서. 캐스커님께 작업하실 때 혹시 M9 직접 써보셨는가? 네, 네. 써봤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테스팅을 해봤는데 많이 팔렸다는 걸 듣고 전 사실 약간 놀랐어요. 이거를 일상용으로 이걸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게 되게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네, 되게 놀랐고요 지금. 저는 저역이 많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사실 첫 번째로
이니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역의 강조는 사실은 저역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저역이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부민 같은, 뭐 당연히 귀 안에서 바로 넣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M9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랜지언트가 명확한 저역이 나오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어서 이것이야말로 모니터링용이다라고 생각했었고, 뭐 취향에 부합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저역에만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면, 당장 킥이랑 베이스가 되게 강조되는 뭐 하우스나 테크노 음악 같은 경우도 90년대 음악이랑 지금 음악을 들어보면 저역의 밸런스가 완전히 달라요. 90년대 우리가 막 신나게 들었던 그 음악들 지금 플레이해보면 밑에 그냥 이건 로 그죠. 하이패스 해놨네? 10풀 정도로 안 나오는데 좀 그건 앙상하죠. 말 그대로 기준이 바뀐 거잖아요. 스탠더드가 바뀐 거고, 이 M9은 지금의 스탠더드에 가장 부합하는 모니터링 이어폰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했습니다. 그 트랜지언트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그 저음을 들을 때 실은 그게 이게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거든요. 트랜지언트 확실하냐. 그러니까 내가 저음을 뭐 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이게 윤곽이 나한테 정확하게 들리냐 안 들리냐. 이렇게 양이 많다고 해서 정확하게 안 들린다라는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음이 많더라도 그게 흐려지는 저음인지 쉽게 말하면 그게 그래도 어느 자리에 어느 악기가 있는지 또렷하게 들리는 저음인지는 확실히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M9은 충분히 현 시대에 부합하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린다고 여러 번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뭐 사실 기계 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이게 디자인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걸 기획 개발한 사람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생각을 많이 한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만들어진 과정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지나간 얘기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기획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제품입니다. 저희가 2012년에 XBA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사실 그때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모니터링을 위한 그러한 이어폰을 만들어 보겠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모니터링용 헤드폰은 이미 충분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걸 현실화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하면서 일본의 소니 뮤직이 있고, 그리고 소니 뮤직에 공연을 해주는 대행사라 그러죠. 연관된 이제 회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희 엔지니어가 가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무대에서 마스터링 하는 사람,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이제 아티스트 다 이제 착용을 해가지고서 한 200번 정도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2년에 걸쳐가지고서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경을 하면서 타겟으로 드린 거는 현 시대에 맞는 모니터링 사운드를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얘는 진짜 모니터링으로, M7은 정말 모니터링으로 타겟을 했고요. M9은 약간 쳤죠. 네, 그 조미료를 살짝 치면서 이제 슈퍼 트위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아마 그런 쪽 목표에 부합이 되게 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중에는 이제 스테이지를 많이 뛰는 사람은 없으니까 스테이지 입장에서의 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네.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M7이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원래 스테이지 모니터로 개발을 하셨다고 하면 그냥 M7 정도로 네.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슈퍼 트위터라는 게 진짜 저희가 진짜 청음악이 좋은 공간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들리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M7 쪽이 좀 가성비가 확실히 좋은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은. M7은 못 들어봐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제 리뷰에는 항상 청음할 때는 M7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M9 들어보고 그리고 M7을 들어보면은 M7 가격이 참 이쁘게 보일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거의 반 가격 수준이니까. 네. 그렇구나. 예. 149만원, 79만원. 그래? 매력적인 그렇다면. 가격이죠. 네. 저는 사실 M7이 훨씬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판매를 시작해보니까 M9이 판매가 더 좋아서. 근데 사람 마음이 7과 9를 붙여놓으면 9를 선택하는 게 인간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게 소니의 원래 의도대로 스테이지 모니터로 많이 팔려 나간 거라면 M7이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유저들이 되게 많이 네. 샀을 거예요. 네.
그럼 네.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스테이지에 정말 이게 실용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네. 샀을 것 같지는 않고 나는 일단 소니의 플래그십을 사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좀 사지 네. 않았을까. 그런 마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테이지 모니터를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분들은 사실 자기 귀 모양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지 모니터용 이어폰을 정말 생각하면 M9 되게 싼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굳이 그 용도로서의 의미를 많이 부여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일상 용도에서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M9으로 작업할 때 어떤 작업할 때 좀 들으셨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러고 나서 M9으로 일반적인 음악을 들었을 때, 감상용으로 들었을 때는 또 어떤지 여쭤뵙고 싶은데, 그 작업할 때 혹시 어떤 작업할 때 들어보셨나요? 보통 스피커에서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넘어갈 때는 저는 사실 이제 좌우 공간감이나 전후 뎁스 같은 거를 체크할 때 좀 들어보는 편이라서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용도로 헤드폰이나 M9을 사용을 하고요. 외부에서 사용했을 때는 지난달에 지금 하고 있는 영화 작업 때문에 LA에 녹음을 하러 갔을 때 M9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레코딩한 오케스트라들을 어쨌건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모니터 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을 해봤었는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냥 그대로 녹음된 소스는 사실은 가공이 전혀 되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홀에서 마이크에 그대로 녹음된 원음이네, 원음. 그게 사실 근데 그것도 원음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이미 마이크를 거친 이상 그러니까 원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 홀의 습도만 바뀌어도 소리는 바뀌는데 맞습니다. 원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런 입자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기분 좋게 들리고, 보통 우리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어폰 유의 제품을 쓸 때는 소리만 나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어폰들도 이건 어디가 어떤 특성이 있군 이런 생각 애초에 안 해요. 왜냐면 소리가 나네, 양쪽 다 잘 나네, 그냥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를 쓰면서도 내가 뭔가 이렇게 냉철한 기준을 여기 제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놀라운 기분이 드는, 그랬었어요. 전 잘 썼습니다. 마케팅 용어 같은 느낌인데. 원음은 허상이에요, 진짜. 네. 원음은 허상입니다. DK님께서는 혹시 작업하실 때 네. 써보신 적 있으시죠? M9은 항상 갖고 다니고 있고, M9이 저의 지금 1순위 모니터링 이어폰이고요. 뭐 여러 가지 간이 믹스를 할 때 네. 제가 뭐 외부에서 뭐 수정 작업 같은 거 할 일들이 꽤 있어요. 스튜디오에서는 그냥 시스템을 쓰면 되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노트북으로 뭐 수정 작업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작업용으로 쓸 수 있냐 쓸 수 없냐의 기준은 결국은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들리냐 안 들리냐 차이인데, M9 정도 들리면은 진짜 스피커 이상으로 잘 들리는 거긴 하거든요. 요소가 다 잘 들리는 편이어서 뭐 모니터링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원래 헤드폰 갖고 다녔었어요. 네. M9 있기 전에는 이어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좀 무거운데도 헤드폰을 갖고 그것도 Z1R 갖고 다녔네. 그랬는데 훌륭하신 분이야. 예. 그랬는데 네. 이제 Z1R 솔직히 가방에 꽉 차가지고 크죠? 많이 그건 크죠? 좀 그래서 이제 요즘은 M9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할 만한 헤드폰은 다 부피가 너무 큰 거. 일단 들고 너무 다닐 수 큽니다. 있는 그게 좀 아니고. 네. 그러면은 M9으로 모니터 말고 감상을 할 때 어떤 음악을 들으셨고,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얘로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M9이 이게 감상용으로의 뭐 베스트냐라고 하면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감상은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뭐 다른 이어폰들 들어봤을 때 어떤 이어폰은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이어폰들의 그 수식어가 헤드폰 같은 네. 이어폰이라든가 좀 공간감이 많이 느껴진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M9이 솔직히 막 공간감이 되게 크게 느껴진다거나 뭐 사이즈가 크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쪽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면으로의 만족감은 없어요. 그래서 제 추천 믿고 샀다가 이게 금방 되파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네,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면에서 만족을 못 하셨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 성격이어서 막 울림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잘 들린다?
진짜 왜 정확히 잘 들린다를 느낄 때가 언제 있냐면 왜 가수들 같은 거 목소리 들을 때 가끔씩 좋은 제품들로 들으면 입술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들려요. 진짜로 입술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들리는 수준까지 모니터가 되면 그 거꾸로 말하면 어떤 분들 그거 되게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작업을 하는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런 거 되게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되게 되게 숨소리가 되게 들린다. 이빨 사이로 새는 숨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약간 변태 아닙니까? 좀 그런 과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런 세팅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또 이제 제트원을 나와보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캐스커님께서는 이걸로 네. 감상.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감상자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음반들만 해도 정말 메이저 프로덕션의 음악들이 있고 되게 그냥 좀 로우파이하게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음악들이 있고 그 음악들이 좀 사실 각각의 매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둘 다 좋게 들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그 둘의 차이가 너무 냉정할 정도로 느껴져서 좀 막 이렇게 애플뮤직에서 되게 힘들게 디깅해서 찾은 로우파이한 한 100장 낸 것 같은 그런 음반을 이걸로 들으면 못 듣겠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믹스를 하고 녹음을 했구나 막 이런 게 있고 반면에 뭐 가요로 따지면 김동률 씨의 음반처럼 되게 정말 큰 자본과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간 음악을 들으면 역시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이 격차가 그냥 감상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포용력이 떨어지는 이어폰이죠. 굉장히. 굳이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가 감싸는 맛이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건 그냥 한 100만 원 들어서 만든 앨범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져 버리니까 좀 냉정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듣고 나서 처음 딱 한 내용이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좀 자비 없는 이어폰 자비 없이 그냥 소스를 너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 좋은데 자기가 딱 들었을 때 이건 음악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를 그냥 구분이 된다. 안 좋은 걸 굉장히 안 좋게 들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처음 어떤 제품이건 처음 이제 들어볼 때는 제가 믹스했던 것들을 듣는데 제가 2011년 정도 12년인가? 6집 앨범에 어떤 곡에 밝힐 순 없어요. 이걸 밝히면 안 되니까. 어떤 곡에 6집이라고 밝히셨잖아요. 6집 곡 중에 그 열매곡 중에 하나잖아요. 오류가 있어요. 믹스상의 실수가 있는데 6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알았어요. 이걸 듣다가 이걸로 듣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그리고 제 지금 모니터 스피커로 되게 레벨을 크게 해서 들었더니 있어요. 뭔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얘 좀 그렇다. 얘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을. 모르고 충분히 행복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슬픈 진실을 알게 된 느낌? 여자친구의 과거라거나 이런 거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맞아요. 불필요한 걸 알게 된 느낌? 그래서 싫다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감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가는 사람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저도 기왕이면 감상용은 제가 기분 좋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분 좋게. 믹스 잘못돼 있어도 적당히 좀 포장해서. 근데 이건 직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감상자분들은 그렇게 들리는 감상용 매체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엔지니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음악 감상에 좋냐라고 물으면은 그러한 환경에서 녹음되는 음악을 정말 낱낱하게 들으려면은 그런 취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게 넓게 퍼지면서 공간감 느껴지고 저희가 또 소니가 그런 라인업들을 좋아하거든요. 모니터링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곧 나올 이제 Z1R, IER Z1R 제품이 또 있고. 또 예고하시는군요. 예고의 예고입니다. 곧 나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 감상용으로 충분히 들을 만한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감상용으로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콩 가서 IER Z1을 딱 듣고 나서 그게 좋구나. 1등이 바뀌었어요? 네. 감상용은 역시 그게 좋구나. 감상용 디자인이니까. 네. 그렇죠. 되게 좀 럭셔리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생긴 거에서 일단 럭셔리하게 생겼죠. 소리도 감상하기 좋은 여기까지 네. 다음번에 Z1R과 함께 다시 찾아뵙는 걸로 얘기를 다음번 할 게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장점 말고 아쉬운 포인트. 근데 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네. 이게 BA만 쓴 이어폰인데 저역대가 얘기하셨던 것들 그 반응이 BA 드라이버라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 BA인데도 다이나믹처럼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까지도 좀 잡은 게 있어요. 다른 BA 이어폰 같은 경우는 양은 있는데 건조하게 딱딱 끊어지는 소리가 있는데 얘는 BA하고 다이나믹 사이 정도에서 좀 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내주는 양이 좀 있는 그러니까 BA 그런 드라이버 쓴 이어폰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음이 좀 짧은 적죠. 편이더라고요. 테일이 되게 좀 짧은데 얘 같은 경우는 크게 그걸 느끼지는 못했었고 다이나믹이랑 굉장히 비슷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예.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음. BA 드라이버만 사용했는데 저희 BA를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이제 재밌는 튜닝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이제 튜닝된 걸 사오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냥 맘대로 튜닝 해가지고서 이번 것도 5개를 전부 다 새로 튜닝을 해가지고서 만든 거라 가지고 그런 재밌는 좀 요소가 있지 않을까. 네. 엔지니어 할 맛 나겠네요. 엔지니어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엔지니어들이 진짜 일할 때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드라이버 개발하고 막 바꿔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돈 들어간다고. 뭐 기술이나 자본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네.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네. 단점 얘기할까요? 네, 네, 네. 단점. 역시 단점? 소니는 까야제 맛이라고. 네, M9에 이런 점은 좋지만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일단 명확한 단점이 있죠. 149만 원. 가격. 가격. 네. 가격이 단점. 비슷한 그레이드의 다른 이어폰들을 생각하면 이걸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가는 또 미묘한 좀 애매한 네. 건 있습니다. 네. 예. 원래 다른 회사들의 가격이 더 셌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 가격을 듣고 비싸라고 생각하고 들어보고 나서 역시 대기업이라 싸게 팔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종류는 이 이상의 네, 원래는 가격 더 아니었나? 넘어가니까. 그런 네. 생각. 양산이 가능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유율이 높아졌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런 있고. 생각이. 음.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 꼽는 것 중에 왜 계속 MMCX를 고집하냐도 있던데요. 그게 뭐예요? 예? 단자. 그 단자가 여기 연결된 요 부분 아, 단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MMCX 스핀이 있고 MMCX 가 단자를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게 접속 불량이 나는 케이스가 더 많이 발생하고 저는 뺄 일이 네. 없어서. 그게 단자 형태 때문에도 좀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MMCX를 계속 고집하느냐를 네. 불만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귀에 그냥 나쁘지 않은 착용감 수준이었었는데 여기 네. 이 넘어가는 게 뭐라고 행거. 하죠? 행거? 네. 행거에 대한 불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했어요. 자꾸 제가 이제 뭐 그런 제보를 워낙 많이 제가 추천해놓은 뿌려놓은 게 너무 네. 많다 보니 저한테 이제 그런 클레임들이 얘기가 많이 들어올 때 행거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았나? 얘기하시는 단단하면 더 분들. 불편하지 않나요? 저 왜냐하면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갔던 부분이 이 귀에 걸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무게가 여기 그 뭐죠? 주간조를. 주간절은? 네. 주간절은과 귀 위에 여기 접히는 부분? 이렇게 두 군데에 딱 걸치게 네. 돼 있잖아요. 장시간 썼을 때 조금 부담이 느껴지나?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장시간을 쓰시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저는 뭐 오래 써봤자 이거 1시간 꽂고 있어도 오래 꽂은 건데 네. 막 뭐 4시간, 5시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맞아요. 계시니까 네. 인이어 그렇게 오랫동안 꽂는 거 그렇게 네, 건강에 좋지 네.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사람 귀의 스타일이 워낙 다르니까 네. 또 다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잘 맞췄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 아예 자기 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맞는 디자인을 고민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색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검은색인데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불만이라기보다는 색이 너무 검은색만 있어서 저는 검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세요. 저는 케이블이 회색인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케이블도 까만색으로 해줬으면. 혼자 다른 색 입으셨어요? 저는 취향이 원래 이쪽이 아니에요. 오늘 대충 보조 맞추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거든요. 저 평소에 이런 거 안 입습니다. 되게 현란한 되게 현란한 거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제 취향은 아닌데요. 검은색은 다른 색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색이 좀 잘 예. 팔리면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예. 색이 좀 뭐 빨간색이라든가
파란색이라던가 좀 도전적인 좀 색상. 도전적인 예. 색상들. 이 정도 가격대는 원래 컬러를 되게 보수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나 좋은 거 쓴다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아요? 야광, 예, 예. 반짝반짝반짝하고. 금색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금색 좋아하잖아요. 금색. 저는 이제 마케팅적 관점인데 제가 요즘 이제 한참 이 제품 열심히 좀 아티스트 분들한테 좀 시딩 작업을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귀에 넣는데 티가 안 나더라고요. 색이 검하니까 머리카락도 검은색이고, 그죠? 네, 귀도 검은색이고. 그래,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단점이라면 수도 있겠다. 단점이 확실히. 네. 사실은 좋은 거잖아.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렇죠. 되게 좋은 건데 컴팩트하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생각도 못했네.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색깔의 제품이 나오든 저희가 막 히어 시리즈라고 컬러가 한 5개인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판매는 거의 다 검은색으로 갑니다. 네. 한국 그럴 것 사람들은 같아요. 네. 검은색 다음에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인데 이게 파란색도 그 남색에 가까운 파란색이잖아요. 맞아요. 진한 거. 아주 진한. 음. 이게 파란색이면 안 팔려요. 우리나라 사람 채도가 좀 낮고 네. 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색깔들. 한국이랑 옆에 바로 중국이 있는데 둘이 판매되는 색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다 검은색인데 중국은 다 빨간색, 금색 이런 걸로만 판매가 된다고. 빨간색 3배 더 잘 들리는. 음질이 3배 좋아지네.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스타트 포인트가 79만 원이니까 뭐 좀 저렴하게 59만 원, 39만 원이라서 이 9, 7 이렇게 되는 걸 봐서는 파이프. 5, 3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처럼. 오. 네. 원은 아마 Z1 R이 가져갔을 거고 나머지 조금 더 다른 라인업으로 나오면 재밌지 M3. 않을까. 알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면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재질은 어떠신 것 같아요? 보통은 다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M7은 이제 겉에 레진이니까 플라스틱이고 뭐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제 황동이고 M9은 전체가 다 마그네슘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마그네슘에 이쪽에는 이제 카본. 그래서 약간 재질에는 좀 많이 신경 썼어요. 떨어뜨렸을 때 부서지지 말라고. 그래서 만져봤을 때 그런 느낌 같은 건 어떠세요 혹시? 곰돌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재질이죠. 메카니컬한 느낌. 네. 이어캡이 좀 말랑말랑한 게 있고 조금 텐션이 있는 네. 재질 두 가지로 사이즈별로 잘 돼 있는 건 좋은데 제가 명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조금 단단한 거 있잖아요. 폼 같은 거. 네, 약간 폼 같이 네. 돼 있는 거. 그게 안정되게 착용되는 느낌이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거 처음에 이제 그게 신기해서 그걸 써보다가 결국 그냥 실리콘으로 네. 다시 바꾸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팁 되게 좋아요. 트리플 콤포트 팁.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재질이 너무 네.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 이제 그걸로 썼는데 그걸 하다가 실리콘으로 바꿔보니까 실리콘은 정말 귀에 이렇게 딱 안착되는 네. 느낌이 있어서 네. 스테이지 모니터로는 사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 트리플 콤포트 팁 좀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따로 파는 거 따로는 안 곧 팔아요? 팔긴 곧 해요. 따로 갑니다. 따로 파는구나. 따로 팔아요? 여기 여러 편 광고하시네. 그러면 실리콘처럼 사이즈가 조금 더 많아야지. 그거는 사이즈의 개체가 좀 더 작더라고요. 곧 저희- 다양한 사이즈로 찾아가겠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저거 사고 싶어가지고 아, 계속 연락해요, 소니에 막. 근데 희한한 게 어쨌든 폼팁이 유행이기는 해요. 폼팁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 폼팁이 아니고 뭔가 약간 달라요. 압축폼이라서 음. 고음 손실도 없고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거를 따로 별도로 판매할 계획이 없냐. 네. 현재로는 소니 서비스 센터 연락을 하면은 서비스 센터에서 파츠로 팔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일본에 팔고 가면은 있어요. 사이즈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폰 이제- 빵 팔듯이. 네, 네. 그런 거 팔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서비스 센터의 판매량을 물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서 좀 팔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 포인트에 팁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마케팅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쫙 있는데 밑에 그쵸. 있긴 있어요. 저 홍콩 갔을 때도 팁 얘기는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팁이 보험 약관처럼 여기서 처음 쓰이는 게 아니라 새삼스럽지 이전 모델에서 않은- 네. 많이 쓰여서 이번에는 뭐 그냥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약간 당연한 네, 얘기니까. 당연한 거. 저희가 폼들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도전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건 이제 기본 팁은 이제 하이브리드 팁이라 그래가지고 안에는 이제 딱딱한 실리콘이고 밖에는 이제 말랑말랑한 실리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재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재질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발포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방법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는
반대로 이제 예전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다가 그 안에 발포를 넣었는데 반대로 실리콘을 작게 만들고 그 위에다 발포 실리는 방법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반응이 많이 좋았어요. 꽉 착용감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소리에 이제 손실도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내 귀에만 안 맞는 거였구나. 근데 아니 저도 실리콘 써요. 사실 폼이 잘 귀에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 예. 저는 이제 쓰면은 미묘한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네. 미묘한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보통 초록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초록색이 이제 중간 사이즈거든요. 네. 트리플 콤포트를 쓰게 되면 약간 한 치수 작은 거를 네. 쓰고 있어요. 이제 작은 많이 거. 쪼이니까. 아, 그래서 좀 막 격하게 걸어 다닐 때는 그거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그냥 일반 초록색이 좀 더 편한. 야, 걷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터치 노이즈? 네. 네. 터치 노이즈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저 무슨 고객의 소리 얘기를 하는 기분인데 이거는 밀폐형 인이어 중에 터치 노이즈가 안 들리는 이어폰도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이 정도면 부분일 안 것 나는 거 같기는 아닌가 싶었는데. 한데. 이거는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에다가 실리콘 씌워놓고 그 아래 사실 또 실크까지 해놨거든요. 뭐 음질적인 면도 있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XB 제품들은 귀에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많이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걸 최대한 없애려고 이제 공연할 때 안 방해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는 수준.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감수시켰다. 그리고 네. 케이블 클립이 있습니다. 네. 꼽으세요. 일단 저는 많이 안 걸어서 별로 못 느껴요. 터치 노이즈 같은 경우는 해결 방안이 딱 항상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줘요. 오버이어로 걸거나 네. 그래도 안 되면은 케이블 클립 꽂아라. 근데 케이블 클립이랑 다 있으니까 구성품을 빵빵 해놨습니다. 아예 킴버 케이블 같이 그런 걸로. 맞아요. M9에서는 그런 거 하나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이 케이블은 물이에요?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뭐 단점 얘기하라고 해서 딱히 이어폰에 대해서 단점 얘기한다는 게 좀 애매한. 난 있다. 단점이 있다. 뭐라 그래? 아까 슈퍼 트위터라 그러나? 명칭이 뭔지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초고역대를 들리게 만드는 게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또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무슨 아 좋습니다. 저 나라마다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그 추구하는 믹스의 밸런스나 해상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음악 맞습니다. 확실히 다르고 일본 음악 확실히 다르고 한국도 확실히 달라요. 유럽 쪽도 확실히 다르고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일본적이다 라는 게 예, 처음 들었을 때의 감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 음악의 믹스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확실히 고역에 약간 집착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이어폰도 어느 정도 그 성향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좋게 말하면. 그래서 호불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네. 들었어요. 네. 한국하고도 지금 갭이 큰가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좀 고역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저역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고역에서는 이렇게까지 들릴 필요 있어? 라는 부분이 조금 있다. 엔지니어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측정상으로도 부스팅 돼 있죠 조금. 네. 그럴 것 부스팅 같은데. 자체는 많진 않은데 네. 대역폭이 굉장히 잘 나와요. 부스팅의 20km 문제는 이상 아닌 것 나와요. 같아요. 그냥 이 레인지 자체가 넓은 네, 느낌. 넓어요. 레인지 자체가 넓어요. 음. 일반적으로 BA 드라이버가 그렇게까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 뭐 버스 안이나 지하철이나 걸어다니면서 듣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대충 다 마스킹 네. 된 상태에서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듣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품을 개발할 때 말씀하신 대로 각 나라별로 이 예시가 있어요. 미국에서 많이 쓰는 악기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소니 뮤직한테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음역대를 이제 다 분석을 했을 때 나오고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데이터 나오고 네. 또 이제 뭐 일본 쪽 데이터 나오고 이제 싹 다 분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분석해서 이제 각 나라별로 트렌드라든가 녹음 방식 자체가 완전 좀 틀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느 쪽을 추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회사 특성이다 보니까 약간 뭐 이런 제품들은 이쪽으로 물론 다국적 네. 기업이지만 그렇죠. 이건 엔지니어는 아마 정부일보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그 자기들에게 네, 익숙한 아니 엔지니어의 욕심이 있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내주고 싶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무래도 스펙 자랑해야죠. 네. 그렇지. 신제품 나오면 이것도 네. 들린다? 약간 이런 느낌. 남미 타겟으로 한 제품들은 과도할 정도로 저음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과도할 정도로 좀 저음을 많이 넣고 약간 좀 이 제품으로 따지면은
아시아 쪽 판매가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녀 이어폰들에 대한 선호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쪽의 방향에 좀 맞게 좀 세팅을 하지 않았나. 근데 좋게 말하면 잘 만들어진 음악을 들을 때마다 더 좋게 들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단점입니까? 네. 그렇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씩으로. 네. 아 이거 어떤 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나. 이게 추천이구나. 네. 이걸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샀으면 좋겠다. 아, 네. 근데 가격은 네. 이 가격대가 좀 애매한 가격대이기도 해요. 이거랑 비슷한 다른 회사들을 찾으면 이거보다 높거나 낮아요. 플스4 프로 3개를 살 수 있는데 아니, 가격대가. 그러니까 타사 이어폰 같은 경우는 고가 제품들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보통 막 200~300대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이상 가격대가 사실 네. 많지는 않잖아요. 네. 요새 저한테 이제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뭐 커스텀 제품들이나 아예 완전 초고가 쪽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저는 이거 누가 사 했는데 네. 생각보다 사더라고요. 많이 사시더라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제 뭐 고급 이어폰들 뭐 웬만한 플래그십들 사보자라고 해도 제나이저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100만 원 아래로 초반대, 구매할 수 있는 네. 것들이 많고 해서 이게 딱 그 중간 정도 초고가와 그냥 일반적인 좋은 거에 한 중간 정도 가격이 끼어 있기는 해요. 네. 고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M9 말고 더 높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 솔직히 저는 M9을 처음 접했을 때 다분히 이제 슈어를 의식하고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가격도 좀 네. 일부러 슈어 노리고 만들었고 우리 슈어는 400짜리도 있잖아. 걔는 이제 근데 얘랑 되는 제품은 아니죠. 그건 뭐 방식 자체가 네. 그쵸. 정식이 다르고. 목적 자체가 좀 더 그쪽은 딴 데로 가버렸으니까. 예. 네. 슈어 모니터 걔를 이겨보려고 만든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었고 제가 참 답을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군요. 어차피 다 나올 건데 누가 샀으면 좋겠는지 누가 샀으면 누구에게 좋겠냐면 추천하고 싶은 저같이 좀 병적인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요. 좀 집착 쩔고 막 이거 들렸으면 좋겠다. 이게 막 대충 뭐 이거 안 들려도 그만 들려도 그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닥 추천할 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라도 더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합니다. 집착증. 네. 알겠습니다. 집착 있는 사람들 네. 꼭 구매해. 여유가 있는 음악 애호가분들 아니면 근데 애호가가 애매하지 않아요. 그냥 애호하는데 그냥 써본 말이에요. 나 그냥 좋게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는 거.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에 좀 좋은 하이엔드 이어폰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 왜냐면 왜 그랬냐면 제가 모순이 좀 있었던 게 저는 쉴 때 80년대 음악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80년대 음악 이걸로 들으면 하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걸 저는 그런 하자를 찾는데 재미를 느낀 사람이라서 그건 다르지. 저는 괜찮아요. 내가 하자가 싫은 사람은 사실 안 되거든요. 니어필드 스피커를 집에서 적정 수준의 레벨로 볼륨으로 듣는데 문제가 많은 집에서 작업하는 방구석 뮤지션들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 그래서 스피커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 대안으로 추천하고 싶기도 해요. 사실은 뭐 웬만한 근데 입문용 스피커보다 비싸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분명히 그 이상의 결과물을 들려주는 거는 사실이라서 네. 형 스시는 베어풋하고 성향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 네. 전체적인 해상도가 평탄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 이어폰은 직접 비교하기가 그쵸,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좀. 이거 10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스피커 대용이라고 저는 근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스피커 대용의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진짜 몇 종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저는 헤드폰도 오픈형 이외에는 헤드폰과 비교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반열에 M9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 있으면 지르셔야죠. 진짜 곧 설이 다가옵니다. 소리는 남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주변에 중고등학생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졸라서 의외로 저희 회원들 보면 중고등학생들 많은데 그래요? 그 타이밍에 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이거를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저희도 갖고 있는 통계 중 하나인데 음향 쪽, 이어폰 쪽은 저렴한 취미
이 말에는 조금 뭐 어폐가 있기는 한데 나름 상당히 이 IT 계열에서는 정말 저렴한 취미다. 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한다 그러면 카메라는 그런 걸로 가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하는데 약간 이거는 장소에서도 여유롭고 비용적으로도 물론 비싼 비용이지만은 투자할 만한 가성비? 네. 사실 음향기기에서 가성비처럼 쓸데없는 말이 없긴 한데 네. M9은 가성비가 좋냐고 물어보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비싼 가격이지만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사실은 이 이상으로 투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여기다가 따로 옵션을 또 끼우는 거는 이제 플레이어 말고는 또 딱히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층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이제 분화가 되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층이 있고 그리고 좀 막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스피커를 갖추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좀 다른 취미보다는 이게 좀 스프레드가 많이 돼 있는. 나는 원래 인이어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쪽에 가깝고 그러니까 청음하러 이런 데 가서도 저도 처음 좀 사람들이 추천하는 인이어들이 몇 가지 있었어서 청담동에 그 뭐니 시에라저도. 거기 가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들어봤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인이어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명확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런 게 있네 싶었던 게 M9이었어서 진짜 약간 스피커 대용이라긴 뭐하지만 대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네. M9 진짜 많이 팔긴 많이 팔렸죠. 기대 이상이었. 기대가 사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요? 기대가 훨씬 높아서 이게 저는 믹스가 되죠. 저는 이제 M7과 M9이 같이 믹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M7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기대만큼 팔렸다. 기대보다 많이 팔렸다라고 하기에는 M7 이게 M9을 너무 많이 홍보를 했어요. 반값은 충격이다. 반값이면 솔직히 M7 사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가격 실용적이긴 생각하면 네. 실용적이죠. 적인데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속 반복 청취를 하면서 리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은 M7 먼저 들어봐라. 그러면은 그리고 M9 듣고 M7 들으면은 그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M9이 좋았어. M9이 좋았는데 이 소리가 마음에 들었지만 M7도 거의 근접하게 따라왔다고 하면 반값이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끼죠. 오히려 M7만 접했을 때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었는데 M9 덕분에 M9 싸 보고, 보이는 네. 효과가 M9 있어요. 보고 그 약간의 차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해외에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왜 니네는 M7보다 M9을 더 많이 팔고 있냐. 한국인의 특성이랄까.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오버 500 USD에서는 가격에 대한 저항선은 의미가 없다. 그다음부터는 취향의 차이인데 M9이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저는 한국 특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 그렇죠. 특성도 지금 카드 VGR부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중고 시장 보면서도 깜짝 놀랍다. 놀라요. 왜냐면 M9도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더 고가의 이어폰들도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저희도 이제 그 음향 이어폰 헤드폰의 판매 트렌드를 보면은 매년 수량은 좀 많이 급격하게 빠져요. 한데 금액은 급격하게 늘어나요. 사람들이 이제 계단가를 비싼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이것도 뭐 스마트폰 구매하면 들어가 있는 번들 이어폰이 사실 워낙 성능이 좋잖아요. 지금 번들 이어폰들은.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를 좀 한 스텝 더 업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유튜브 방송의 클로징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어차피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할 테지만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M9에 대한 굉장히 저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좀 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또 들어서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소니 이제 네이버 포스트랑 이제 소니 이제 블로그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또 방송으로도 나오니까 또 M9 그리고 향후에 나올 많은 소니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